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권력을 놓고 전쟁처럼 목숨을 걸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는 정당이 우승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47번째 수필은 꽃도둑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어디에서건 꽃을 꺾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일원동에 살 때는 양재천을 걸으며 아주 가끔 슬쩍 꽃을 꺾어 왔는데요. 우일의 신도시로 이사를 와보니 가까이에 다양하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욕심이 생겼지요. 서너 개의 꽃을 꺾어 와서 주방 창가에 놓으면 집안 전체가 환해집니다. 맑고 고운 웃음을 보내줍니다. 물론 종잣골 텃밭과 그 주변의 들꽃들을 꺾어오기도 하는데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꽃도둑. 일원동 집은 남향이어서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어 들었다. 앞쪽으로는 나무들이 질비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4층 베란다로 푸른 얼굴을 들이밀 만큼 자라 있었다. 봄날의 연두빛 잎사귀부터 가을날의 단풍까지 거실에 앉아 바라볼 수 있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특히 푸른빛으로 들어찬 앞쪽 베란다 풍경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였다. 그런 마음으로 20여 년 사는 동안 아파트는 건축된 지 40여 년이 넘었다. 나무들은 자라나 베란다를 넘어서서 햇볕을 가려 집안은 어두침침해졌다. 늙은 어머니를 닮았다. 몸에 익어 불편함은 없었으나 초라하고 누추했다. 벽마다 어머니의 주름처럼 금이 생기고 어머니의 헐거워진 몸처럼 전반적으로 부실한 모습이 되었다.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일원동에 비하면 우리가 옮겨온 봄날의 신도시 우일에는 어찌나 젊고 화사한지 눈이 부셨다. 싱그러운 딸아이를 닮았다. 어디를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9층에서 내려다보는 앞들과 뒤들과 청량산은 아련한 수채화 한폭이었다. 실개천 물이 졸졸졸 흘러 연못으로 모여들고 꽃나무들이 가득하고 키가 큰 나무들로 울창하기까지 한 중앙공원은 내가 가장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햇살 가득한 아침 나절은 연인처럼 속살거리며 나를 불러냈다. 아파트 둘레길을 따라 벚나무와 매화나무처럼 큰 나무도 많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혀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1년생 꽃들이 여기저기에
자잘하게 피어 어디를 걸어가나 향기를 만났다. 신도시답게 계획적으로 꾸며진 정원과 길이라지만 자연스러움이 돋보였다. 거기다가 바로 아파트 옆쪽에 청량산을 품은 대단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과 산은 바로 연결이 되어 마음만 먹으면 나무들이 울창한 산길을 따라 산책을 할 수 있었다. 1시간 남짓 산을 오르면 남한산성의 남문에 당도하였다. 30분 더 오르면 수어장대에 도착하였다. 산길과 오솔길에서 다양한 나무와 들꽃을 자연스레 만날 수 있었다. 상가가 꽤 멀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부정적인 짐작 역시도 달랐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로 만들어 나무와 꽃들을 심었으며 길 옆으로는 덩굴납작한 자갈돌이 깔린 작은 수로를 따라 졸졸졸 물이 흘러갔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상가 건물로 향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더 아래쪽 의례 중앙로 광장까지 그 길은 연결되었다. 천천히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구경하며 산책 겸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량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창곡천을 거쳐 탄천으로 연결되는데 그 창곡천이 바로 옆이었다. 창곡천을 따라 산책하는 길 역시도 각종 나무와 꽃들이 지천이었다. 당연히 시간이 나는 대로 주변 길들을 걸어 다녔다. 계절에 따라 꽃들이 피어났다. 특히 봄날에는 널린 게 꽃이다 보니 막 피어난 싱그러운 꽃 한 송이 내가 꺾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이기심이 발동하였다. 영산홍이니 산수유니 진달래 등을 서너 가지 꺾고 집으로 가져와서는 작은 병에 꽂고는 했다. 서너 개 고 작은 꽃들이 뜻밖에도 거실을 환하고 향기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조곤조곤 말을 붙여오는 것이었다. 살뜰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었다. 더구나 공짜 좋아하는 내게는 더없이 신나는 일이었다. 그 기쁨을 느껴본 내 손은 그 행동을 멈출 줄 모르게 되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했던가. 적게는 2-3송이, 많게는 서너 송이면 좋겠으나 이것 역시 도둑의 행세인지라. 누가 볼세라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몰래 꺾었다. 왜 꽃을 꺾고 그래요? 누군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등 뒤나 아니면 모자를 벗어 안쪽에 살짝 숨겨서 가져왔다. 그래도 민들레꽃이나 찔레꽃, 개망초꽃 등 주변에서 저절로 자라나 피어난
들꽃들을 꺾을 때는 당당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행스럽게도 나처럼 꽃을 꺾어가는 이기적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공원의 꽃들이 사라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마음이 편해졌다. 슬쩍 꺾은 꽃을 등 뒤로 감추고 집으로 걸어오는 나는 도둑이었다. 행복한 꽃도둑이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꽃도둑 화정. 중학교 예비시험 치렀던 저녁, 느슨해진 탓이었나. 구멍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 슬쩍 했네. 벌개진 얼굴로 급히 나오던 나를 못 본 채 하던 주인 아저씨는 뒤따라 나오던 언니에게 큰 소리로 말했네. 과자값은 다음에 가져와요.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 행세라 다짐했건만 버석버석 소리가 나는 메마른 나이 탓인가. 꽃만 보면 마음이 우르르 쏠리네. 그날처럼 나도 모르게 손이 가네. 꽃처럼 빛나는 목숨이었을 때는 꽃의 환히 읽을 줄 몰랐네. 60이 넘어서야 꽃을 제대로 정성껏 읽을 줄 아네. 열흘 전에는 조팝꽃을, 일주일 전에는 영산홍을, 오늘은 페랭이꽃을 남몰래 데려왔네. 눈 맞출 때마다 뱅그르르 미소 짓네. 며칠 뒤에 장미꽃을 훔쳐올 심산인 나는 도둑이네. 꽃 도둑이네. 꽃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봄이면 산으로 들로, 공원으로, 꽃집으로, 꽃 구경 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보다 꽃 옆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단다. 하다못해 마트 가는 길에 누군가의 집 앞에, 가게 앞에 피어있는 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단다. 핸드폰으로 찍어 친구들 카톡방에 올리는데 소녀처럼 신이 나고 흥분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했다. 카톡방에 올린 사진이 100여 개도 넘는다. 어느 날 뒷산에 올라갔다가 꽃이 하도 탐이 나서 그만 10여 가지 몰래 꺾었단다.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텐데 왜 꽃을 꺾느냐고 그녀의 남편은 만류했단다. 생명은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는 하느님 말씀이 떠올라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단다. 집안 여기저기에 꽃 수반을 놓아도 마음에 들지 않던 차인데 그녀가 기도하는 자리에 모셔놓은 하느님을 보게 되었단다. 그 앞에 놓아드리고 나서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흡족해졌단다. 카톡방에 올라온 그 사진과 사연을 보고는 내가 한마디 댓글을 달았다. 뇌물이야 뇌물, 꽃 뇌물.
하느님도 용서하실걸. 용서하시고 말고. 도둑끼리는 통하는 법이다.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나는 썼다. 꽃, 뇌물, 화정, 산 벚꽃, 조팝나무꽃, 복숭아꽃. 그녀 마음 홀딱 빼앗겼네. 사랑의 눈 멀어 10여 가지 몰래 데려오는 길. 가시밭길이네. 함부로 목숨 꺾으면 안 된다는 하느님 말씀. 가슴 찌르네. 발바닥 찌르네. 절름절름 집으로 돌아오네. 수반에 꽃까지 꽂을 때마다 하느님 말씀도 정성 들여 함께 꽂았건만 창가에 놓아도 탁자 위에 놓아도 아무래도 편치 않아 두리번거리는데 하느님 거기 계시네. 그 앞에 꽃 수반 놓아드리네. 웃으시네. 웃으시네. 하느님. 꽃을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생일날에 어느 선물보다 꽃바구니를 받으면 아이처럼 기뻐하신다. 그래서인지 산책길에서 만난 진달래며 개망초꽃을 비롯한 들꽃을 꺾어다가 화병에 꽂으신단다. 꺾을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된단다. 역시 꽃 도둑인 셈. 5년여 넘게 누워 계신 형부가 바라보시는 정면에 들꽃뿐만 아니라 꽃집에서 꽃을 사다가 늘 놓아두셨다. 형부는 루게릭이라는 병마와 싸우시는 중이었다. 오직 눈 깜빡임만으로 대화를 나누셨다. 언니는 그런 형부를 정성껏 정갈하게 돌보셨다. 치료 방법이 새롭게 연구되기를, 그 치료법으로 형부의 몸이 점차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셨다. 한때 형부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죽음을 간절하게 원하셨다.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 옆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언니는 울면서 형부를 만류하셨다. 그런 와중에 언니가 잠시 산책 중이었는데 인부들이 꽃눈이 부풀어 오르는 목련과 매화 꽃가지를 마구 잘라내고 있더란다. 가지치기였겠지만 언니는 버려진 가지들이 아깝고 측은하여 집으로 가져왔단다. 함부로 버린 꽃가지는 어쩌면 언니에게 형부가 아니었을까. 물에 꽂아놓고 하루하루 꽃망울이 부푸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언니는 염원하셨을 것이다. 제발 형부께서 하루하루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말이다. 꽃은 영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글이 탄생되었다.
꽃 염원 화정 관리인들이 잘라버린 꽃눈 오종종 맺힌 매화며 목련 꽃가지들 그 목숨 아깝고 아까워 집으로 데려와 유리컵에 꽂았다네. 언니는 입술 움직임은커녕 오직 눈 깜빡임만으로 웃고 말하는 형부. 제발 저승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아내와 자식에게 애원하셨다네. 목숨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고 본물처럼 눈물 쏟아내고 말았다네. 언니는 함부로 잘라낸 꽃까지 함부로 버린 생명과 무엇이 다르랴. 오늘 그 버려진 목숨들 영하게 피어났다고 카톡방에 사진 올렸다네. 언니는 버려졌던 꽃나무 가지에서 꽃봉오리 살금살금 부풀어 오르는 동안 형부도 한 눈금만큼이라도 다시 피어나길 염원하신 거네. 언니는 그 많던 봄꽃은 다 지고 꽃이 귀해지는 시기인데 어제는 공원길에서 페랭이꽃을 만났다. 얼마나 반가운 꽃인가.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면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산 기슭을 이리저리 헤매고는 했는데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빛깔의 귀족적인 모양새로 날 기쁨으로 두근거리게 만든 꽃이 아닌가. 작고 연약하나 선명하고 뚜렷한 얼굴이 사랑스러워 안마당 꽃밭에 옮겨 심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시 깨어나지 못한 꽃이 아닌가. 그 꽃이 공원 내 오솔길에 올망졸망 피어 있었다. 반가움에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흰색 한 송이, 분홍색 세 송이를 몰래 꺾어 들었다. 누가 볼세라 뒷짐을 진 손에 숨겼다가 혹 뒤에서 누가 오는 기척이 들리면 다시 앞쪽으로 숨겨가며 집으로 데려왔다. 작은 화병에 꽂아 주방 창가에 놓았다. 나무를 삶으면서 밥을 안 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을 맞추게 된다. 어찌 그리도 이쁜고. 말을 붙이면 어느새 뱅그르르 눈웃음을 보내온다. 오, 꽃. 너를 데려오는 일을 어찌 멈출까. 꽃도둑이 되어가는 아내가 안쓰러웠는가. 보기 흉했는가. 종잣골 텃밭 둘레에 심어져 있는 꽃들을 남편은 매주마다 한 묶음씩 꺾어왔다. 텃밭에 가는 날에는 나도 꺾어왔다. 물론 내가 기른 꽃이니 그 꽃들 역시 싱그럽고 특별한 기쁨을 선사하는 것은 맞다. 많으면 소중함이 덜한 걸까?
하늘과 바람과 함께 산책 중에 만난 서너 개 고 작은 꽃들의 배시시 웃는 얼굴은 정겹고 정겨워서 나를 꼼짝 못하게 유혹한다. 어찌 외면할까? 오늘 산책길에서는 장미나무에 눈독을 잔뜩 들이고 왔다. 울타리마다 타고 오르는 장미 넝쿨에는 장미 꽃봉오리들이 마디마다 자라나고 있었다. 기다려라 장미꽃들이여, 꽃도둑 행차하신다.